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우 박진희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밖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구를 찾기 위한, 환경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후에 아픈 사람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죠. 요즘 지구가 아프다, 시름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심각한 증상을 겪고 있는 우리 지구, 그 골든타임은 지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안 남았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실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인류가 사는 이번 인류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후 우울증을 겪고 극복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때 새로운 골든타임을 리셋하게 된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기후 위기가 나와 나의 가족의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인류의 존속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으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기후 위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뉴스 보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런 일이 우리 아이한테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내가 사는 곳에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불안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엄마인데 자연재해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무렵 오늘처럼 환경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속 가능한 환경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실천법들을 좀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제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과 약속한 자리이니 제가 준비한 강연을 잘 끝내고 대기실에 와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평정심이 생겼습니다. 미래가 밝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할 것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평균 온도는 오르고 있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지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인류를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 둘을 걱정해야 돼요. 이대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지구 평균 온도가 이전과 비교해서 2도가 오른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그 어떤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구가 아닌 인류를 걱정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저는 좀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인류의 입장이고 한 아이의 엄마의 입장이고 살고 싶은 개인이니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인류가 처한 현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알아야 해결책도 실천 방안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요, 산업화 시대를 기점으로 그 이후로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돼서 전 세계가 지금 당장 모든 에너지 쓰는 것을 멈춘다 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장이 문을 닫는다 해도, 사람이 쓰는 모든 에너지를 스탑시킨다고 해도 지구 평균 온도는 0.5도 오를 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요. 지금 지구 평균 온도는 지난 100년 전보다 약 1.5도에서 2도까지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점점 상승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저지대 국가들이 침수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안 지역의 주택, 인명 피해가 날 수 있겠죠?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이 지구 온도 때문에 녹아내리는 빙하 때문입니다. 그린란드의 빙하는 매년 약 2,600억 톤씩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는 시간당 평균 3천만 톤입니다. 시간당 3천만 톤이요. 자, 두 번째,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점점 극한 기온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더웠죠. 계속 더워요. 내년은 더 더울 거예요.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질 것입니다. 2022년 유럽의 폭염처럼 수백 명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농작물이 말라서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또 하나, 뜨겁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이어질 거예요. 2019년에서 20년까지 10개월 동안 꺼지지 않는 산불을 경험한 호주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과 광범위한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반복되는 홍수와 폭우 피해로 주거지가 파괴되고 수백만의 이재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여름 54일간 이어진 장마로 꽤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죠. 경제적 손실로 따지자면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과 23년에는 한파로 인해서 주택, 비닐하우스 많이 파손됐죠. 또 차량이 고립되고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었습니다. 매년 새롭게 기록하는 한파는 에너지 소비를 급증시켰고요.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켰죠. 자, 네 번째. 앞에서 말한 이 모든 문제가 기후위기,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제가 요즘 생각하는 환경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뭔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종의 멸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많은 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정 종의 멸종은 그 종이 속한 생태계 전체를 붕괴시킨다는 의미예요. 특히나 꿀벌의 감소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도 4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꿀벌은 지구에 사는 모든 작물의 75%의 수분을 담당합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식량의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꿀벌이 사라진다면 작물 생산이 크게 감소하고 결국 식량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특히 저소득 국가와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생태계가 파괴될 거예요. 꿀벌이 수분을 매개하지 못하면 많은 식물종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종이 변식하지 못해 당연히 식물에게 의존하는 동물들이 먹이와 서식지를 잃게 되겠죠. 먹이사슬 중 최고 상층에 있는 우리 인간이
안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도 지구에서 터전을 잡고 지구의 자원을 먹고 쓰면서 살고 있잖아요. 5번째, 점점 또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표정들이 더 안 좋아지시는데요. 인간이 더 많은 질병으로 아파할지도 모릅니다. 대기 오염이 악화되어서요, 호흡기 질환이 증가될 수 있겠죠. 또 기후 변화로 인해 전염병 발생이 현저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두통, 탈수병, 또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생명과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6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급증할 것입니다. 농업, 어업, 관광업에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살기 어려운 지역에서부터 집단 이주가 일어날 겁니다. 결국 물, 식량 등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겠죠. 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몇 가지 일들은 지금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까 내일 당장 지구가, 인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되시고 후대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후대가 아니라요, 지금 당장 우리 세대가 겪을 일입니다. 저도 알아요. 몇 년 후까지 걱정하고 대비할 여유가 우리한텐 지금 없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이상 기후의 피해는요, 지구가 주는 최후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최후의 경고,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걱정은 뒤로 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에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실천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일회용품보다 다회용품을 사용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보다 다회용품 용기를 사용해요. 그리고 액체 세정제를 모두 바로 바꿨습니다. 샴푸, 린스, 바디 샤워, 또 주방에서 쓰는 주방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액체 세제로 쓰고 계시죠? 근데 바로 쓸 수도 있어요. 바가 뭐냐면 비누 형태로 된 거예요. 고체. 이걸 썼을 때 좋은 점은요, 액체 세제는 어디에 담겨져 있죠? 플라스틱 용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4인 가족 기준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린스, 샴푸, 주방세제, 바디워시 이것만 안 써도 1년이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세탁세제도 소프넛이라는 자연 열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자연 계면 활성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물에 흔들어서요, 세탁세제로도 활용하고 주방세제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쉽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티슈가 아니라 걸레나 행주를 사용합니다. 네, 아이들 키울 때도 천기저귀 써서 키웠어요. 플라스틱 기저귀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구에 무해한 아이로 키우려면 천기저귀를 사용해 보자라는 실천을 했습니다. 또 물을 담은 페트병이나 그 벽돌 있잖아요. 그거를 물탱크, 그 변기에 물탱크 아시죠? 그 뒤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한번 내릴 때마다 4리터에서 7리터 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활 속의 실천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텀블러 쓰기, 또 분리배출 잘하기. 그래요. 이런 실천과 더불어 또 소비자로서 기업에 요구하는 것도 지구와 인류를 위해 대단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고 한정적인 시간 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야 한다면 자원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이 개인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가 원하면 기업도 변할 것입니다. 제가 늘 불만인 건 마트 가잖아요. 그럼 무언가를 사고 싶어도 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어요. 뭐 고추 하나를 살려도 토마토 하나를 살려도 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자, 플라스틱 용기값 누가 낼까요? 기업이 내주나요? 소비자가 냅니다. 저희가 플라스틱 용기까지 사서 오는 거예요, 집에. 분리배출 누가 하나요? 소비자가 하죠. 플라스틱을 썼다는 죄책감 누가 갖나요? 소비자가 갖죠.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유통, 판매의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가 사용을 한 뒤 그 마지막 쓰레기로 버려지는 전 과정까지가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에 얼마나 무해한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하기를 요구해야죠. 그게 누구든 자연 보호를 저버리는 사람과 기업, 정부가 있다면 반드시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이슈를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정책 도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나라마다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있잖아요. 과연 정부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지켜보는 거죠. 또 하나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요즘엔 보조금, 세제 혜택 이런 거 많이 주시는데요. 이런 시책들, 이런 행정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기를 기대해보고 또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지금보다 늘리는 정책도 분명히 환경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소차를 타고 있는데요. 수소차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 충전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출퇴근하는 직업이 아니고 집 근처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어서 사실 일주일에 제가 차를 쓰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막 충전을 꼭 이때 해야 된다, 뭐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어서 대충 보니까 뭐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요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근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충전소가 너무 없어서 충전소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충전 인프라를 더 많이 보급하고 또 전기차와 수소차, 친환경 교통수단을 늘리고 그 보급을 확대해야 이용자가 더욱 늘 테니까요. 기후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정말 국민과 정부, 기업 그리고 국제 사회가 모두 협력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정부의 강력한 기후 정책과 재생 에너지 확대, 또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을 요구하고요. 각 나라는 국제 협정을 준수하고 기술 및 자원 공유하고요. 공동 연구 및 개발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과 노력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골든타임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시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버린다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사라질 거예요. 결국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지금, 오늘, 당장 그 무엇이라도 실천해 보자고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쓰고 싶은 인간의 욕심은 지구 환경을 파괴시키고 다른 생명까지 멸종 위기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왜 유한한 자원을 무한한 것처럼 쓰고 다음 세대를 살아야 할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에게 이런 지구를 물려주게 됐는지 깨끗했던 지구를 마음껏 누린 어른으로서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또한 지구를 힘들게 만드는 데 일조한 한 인간으로 미안함을 느낍니다. 인간의 존엄성, 또한 생명의 존엄성을 쉽게 생각한 모든 순간을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더 열심히 실천해 보려고요. 아직 어린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세요. 우리가 무언가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어떤 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를 오늘, 나를 위해 내가 살기 위한 실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심각했나요? 여러분들이 아직 궁금해하시는 게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Q&A를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미리 받으셨죠? 네네.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몇 개 뽑아볼게요. 자, 평소 채식에 관심이 높다고 들었는데 가장 즐겨 드시는 음식은? 해주셨어요. 제가 채식에 관심이 있고요. 저는 베지테리언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기 없는 식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는 비빔밥이에요. 근데 정말 아이들한테는 간장으로 이제 매우니까 간장 비빔밥으로 해주고 저는 이제 고추장 넣고 막 쓱쓱 비벼서 먹는데 요즘에는 또 그 나물들을 당근이면 당근, 호박이면 호박, 부추면 부추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다 볶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채 써셔서 그냥 그 찜기 있잖아요. 찜통에 넣어가지고 그냥 살짝 데치세요. 그래서 비빔밥 해 먹어도 되게 담백하고 기름이 안 들어가서 더 맛있고 한꺼번에 찔 수 있으니까 되게 간편해서 좋더라고요. 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생명에 대한 소중함, 막 꽃 함부로 못 걷게 하시고 조그만 벌레 같은 거 이렇게 못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작은 생명의 소중함 이런 거를 저한테 심어주셨는데 그게 아주 싹이 잘 터서 제가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나만의 노하우는? 먹을 만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조금 힘들긴 한데요. 먹을 만큼 하고 재료를 살 때부터 조금 적당히 사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야채 있잖아요. 야채 왜 양파도 까고 마늘도 까고 브로콜리도 까고 또 파프리카도 이렇게 손질하고 이러면은 그 남은 채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호박 끝에 부분, 파프리카의 끝에 부분, 잘 안 쓰게 되면 양파도 파도 마찬가지고, 파는 왜 국물 낼 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거를 막 모아놨다가 막 넣어서 채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맛이 되게 진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 것보다 한 번 더 이렇게 채소를 우려내서 쓰면은 더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혹시 저한테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예, 평소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유럽에 가보니까 독일이나 네덜란드 그런 곳은 자전거가 정말 많이 생활화돼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생각하실 때 자전거 타시는 게 좀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전거요.
사실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요즘에 신도시의 자전거 도로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너무 덥고 너무 추운 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가 편하고 또 뭐 어디 가가지고 주차하고 올라가고 뭐 이러면 사실 자전거를 타고 가나 차를 타고 가나 들여지는 그 시간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는 무조건 자전거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저는 오래된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있고 아, 네. 그래가지고 잘 보고 있는데요. 네. 에코브리티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 국민적으로 전 뭐 나라적으로 되게 각인이 되게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사시기에 조금 약간 피곤한 면이 없으실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그 유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종이컵이나 이런 거 쓰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쓰신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런 유혹들을 좀 어떻게 좀 음. 해결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제 막 제가 활동하고 이런 강연을 하면서 플라스틱 쓰면 안 됩니다. 일회용 컵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강연하고 어느 날 텀블러를 안 가져간 거예요. 근데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요. 그럼 못 마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내가 플라스틱 쓰는 거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행복한 걸 지속 가능한 만큼, 지속 가능한 실천을 행복한 만큼 실천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커피 한 잔이 뭐라고 그걸 못 마셔요, 제가. 제가 평소 환경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제 행복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은 정 마시고 싶으면 마셔요. 그래서 옛날엔 또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환경 문제로 나는 배운데 마치 이렇게 환경 운동가로만 비춰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구가 평화로웠던 1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우리가 무언가 노력하고 실천하고 변한다면 그 시기를 늦출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과 그 기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